하나 통째로 박살내버려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시골 영감들이 뭘 안다고. 황 사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골짜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펜션에서는 한 할아버지가 평온하게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김태산 70살. 10년 전부터 이곳 산들바람 펜션을 혼자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침 7시 김태산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펜션 마당에 나와 빗자루를 들고 계셨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런 평화로운 아침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쿵거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새들이 놀란 듯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죠. 태산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산 관리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9시쯤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산사랑 회원들이었어요. 리더인 이민호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던 이민호입니다. 이번 주말 잘 부탁드려요. 네, 어서 오세요.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태산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랬듯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박수진 씨와 최진우 씨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이들은 지리산 종주 코스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태산 할아버지는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비빔밥을 내주셨어요. 도시에서 맛보기 힘든 진짜 시골 맛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드세요? 수진 씨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정성껏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산에서 나는 재료가 좋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태산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을 자세히 보면 예사롭지 않았어요. 칼을 다루는 솜씨며 불 조절하는 기술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죠. 오후가 되자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어요. 태산 할아버지는 오랜 경험으로 이런 날씨의 변화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등산 괜찮을까요? 날씨가 안 좋아 보이는데. 민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산 날씨는 변덕이 심해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새벽에 날씨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산 할아버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그의 직감으로는 내일 날씨가 매우 좋지 않을 것 같았지만 손님들의 계획을 함부로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 펜션 거실에서 등산 동호회 회원들이 내일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태산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가져다 주었어요. 할아버지, 오랫동안 여기 사셨으니까 지리산을 정말 잘 아시겠어요. 진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 산을 50년 넘게 다녔으니까 웬만한 길은 다 알죠. 태산 할아버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등산객으로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산을 누빈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빗방울이었지만 점점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태산 할아버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들려오던 기계 소리가 신경 쓰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산 중턱에서 이상한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천둥 번개가 아닌 뭔가 인공적인 빛이었어요.
태산 할아버지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그의 감각이 위험 신호를 포착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거예요. 새벽 5시, 비는 밤새 내렸지만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산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밖을 살펴보았어요. 등산 동호회 회원들은 원래 계획대로 6시에 출발하려고 했지만 이런 날씨에 산행을 하는 것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정도 비면 등산해도 괜찮을까요? 민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리더로서 동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산 위쪽 날씨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꼭 가시겠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돌아오세요. 태산 할아버지는 신중하게 조언했습니다. 사실 그의 오랜 경험으로는 오늘 산행을 권하고 싶지 않았지만 손님들의 계획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었어요. 등산 동호회 회원들은 간단한 아침을 먹고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산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비상용품을 챙겨주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호루라기하고 랜턴이에요. 혹시 모르니까요. 태산 할아버지가 건넨 물건들은 일반적인 등산 용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호루라기는 군용 규격이었고 랜턴도 특수한 기능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등산객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마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녁에 돌아와서 맛있는 저녁 함께 해요. 수진 씨가 밝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늦어도 5시까지는 돌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산 할아버지의 조언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날씨가 더 나빠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전 9시 등산객들이 출발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산 할아버지는 펜션 일을 하면서도 계속 산 쪽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들리던 기계 소리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태산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예리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계속 감지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쌍안경을 들고 산 중턱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황 사장의 일당들이 대형 굴삭기로 산의 일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불법 채석 작업이었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파헤치고 있는 곳이 등산로와 매우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큰일이군. 태산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비가 계속 내리면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특히 등산객들이 지나가는 계곡 근처였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비가 다시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산 할아버지는 즉시 등산 동호회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산속에서는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았어요. 응답이 없네. 몇 차례 시도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태산 할아버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의 오랜 경험상 이런 날씨에는 산에서 내려와야 했는데 등산객들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비는 폭우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산 중턱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쿵! 땅이 흔들릴 정도의 소리였어요. 태산 할아버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불법 채석으로 약해진 산사면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큰일 났다. 태산 할아버지는 급히 무전기를 켰습니다. 오래된 군용 무전기였지만 아직도 작동했어요. 여보세요, 지리산 구조대 있습니까? 이쪽은 산들바람 펜션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네, 구조대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등산객 3명이 위험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시 구조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태산 할아버지는 정확한 좌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의 답변은 절망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산사태로 인해 진입로가 모두 막혔습니다. 헬기도 이 날씨에는 띄울 수 없고요. 최소 내일 아침은 되어야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이라고요? 그럼 너무 늦어요. 태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에 갇힌 사람들이 하룻밤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구조대와 통화를 마친 후 태산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문 구조대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인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이 사라지고 어딘가 날카롭고 결연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태산 할아버지는 펜션 안쪽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일반적인 펜션 관리 도구들과 함께 평범하지 않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밧줄, 고글, 특수 장갑, 그리고 낡은 배낭 하나. 그 배낭을 열자 다양한 구조 장비들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용 등반 장비부터 응급처치 키트까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오랜만이군. 태산 할아버지는 장비를 하나씩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몸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707 특임대 산악구조 전문가로 활동했던 그 시절을 말이죠. 오후 3시 태산 할아버지는 구조 작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소에 편안한 옷 대신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각종 장비를 몸에 착용한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기다려라, 아이들아. 할아버지가 간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위험한 산속으로 홀로 향하는 70살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죠. 오후 4시 태산 할아버지는 폭우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착용한 구조 장비가 몸에 착 달라붙었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몸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등산 동호회 3명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이게 뭐야? 길이 완전히 막혔잖아. 진우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등산로가 거대한 바위와 진흙더미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진정해, 진우야. 당황하면 안 돼. 민호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사실 그도 속으로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계곡에 갇힌 상황이었거든요. 휴대폰은 어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안 터져. 완전히 고립됐어. 민호가 답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우선 비를 피할 곳부터 찾자.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큰 바위 밑에 작은 공간을 찾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추위와 습기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태산 할아버지가 건네준 호루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준 호루라기 있지?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혹시 모르니까 불어보자. 민호가 호루라기를 꺼내 힘차게 불었습니다. 삐익. 날카로운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어요. 한편 산속을 헤쳐나가던 태산 할아버지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쪽이군. 태산 할아버지는 즉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소리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산사태로 인해 매우 위험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급경사였지만 태산 할아버지에게는 다른 문제였어요. 그는 밧줄을 이용해 능숙하게 절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몸이 예전만큼 가볍게 움직이네. 태산 할아버지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태산 할아버지가 등산객들이 있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능했어요. 사이에 깊은 계곡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거기 계세요? 태산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산객들은 구조자가 나타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치신 분은 없나요? 괜찮아요. 하지만 길이 막혀서 나갈 수가 없어요. 태산 할아버지는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50m 정도였지만 그 사이에는 급류가 흐르는 계곡이 있었어요. 게다가 계속되는 폭우로 물살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태산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불어나고 있었고 등산객들의 체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태산 할아버지의 눈에 한 그루의 큰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산사태에도 꿋꿋이 버티고 서 있는 소나무였어요. 저게 답이군. 태산 할아버지는 배낭에서 특수 장비를 꺼냈습니다. 일반인들은 본 적도 없을 법한 전문적인 구조용 밧줄과 고정 장치였어요. 그는 나무를 이용해 임시 교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을 나무에 고정하고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라인을 설치하는 것이었죠. 와, 할아버지가 저런 걸 어떻게 하시지? 진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태산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전문 구조대원 못지않았어요. 뭔가 이상해. 평범한 펜션 관리인이 저렇게 할 수 있나? 수진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문을 풀 때가 아니었어요.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20분 후 태산 할아버지는 임시 구조 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작업이었어요. 이제 한 분씩 건너오세요. 먼저 여성분부터. 할아버지, 위험하지 않나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믿고 건너오세요. 태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 작업을 수없이 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수진이 먼저 용기를 내어 밧줄을 잡았습니다. 태산 할아버지가 정확한 지시를 내려주었어요. 천천히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제가 줄을 당겨 드릴게요. 놀랍게도 태산 할아버지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 여성의 무게를 거뜬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 무사히 건너온 후 진우와 민호도 차례로 구조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태산 할아버지의 놀라운 실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민호가 감격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산에서 살다 보니 이런 일에 익숙해진 거예요. 태산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그의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일반인이 저런 전문적인 구조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우와 산사태 위험 때문에 하산길도 막혀 있었거든요.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태산 할아버지가 앞장섰습니다. 그는 산의 구석구석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어요. 마치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비를 완전히 피할 수 있고 바람도 막아주는 천연 대피소였어요. 여기서 날이 개기를 기다립시다. 내일 아침이면 구조대가 올 거예요. 태산 할아버지는 배낭에서 비상용품들을 꺼냈습니다. 보온담요, 비상식량, 의료용품까지 마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등산객들은 점점 더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할아버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생존이 우선이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동굴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태산 할아버지는 잠들지 않고 입구를 지키고 서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말이죠. 새벽 3시
동굴 입구에서 경계를 서던 태산 할아버지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 소리였어요. 하지만 구조대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고 은밀한 움직임이었거든요. 누군가 오고 있어. 태산 할아버지는 즉시 경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한편 산 아래쪽에서는 황 사장이 부하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산에 누가 있겠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지. 황 사장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자신의 불법 채석 현장이 들킬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사장님, 이런 비 오는 날에 굳이 올라가야 하나요? 부하 중 한 명이 투덜거렸습니다. 야, 이 바보야. 만약 누군가 우리 작업 현장을 봤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경찰에 신고라도 당하면 우린 끝이야. 황 사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태산 할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등산객들을 안전한 곳에 두고 자신이 나서서 위험을 차단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 함께 숨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인가. 잠깐 여기 있어요. 제가 확인하고 올게요. 태산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함께 있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태산 할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해야 해요. 태산 할아버지는 동굴을 나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은밀하게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황 사장 일당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5명이었고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저기 동굴이 있네. 혹시 거기 숨어 있는 거 아니야? 황 사장이 가리킨 곳은 바로 등산객들이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태산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들이 동굴을 발견하면 등산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특히 황 사장 같은 인물이라면 목격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태산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밤에 뭐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온화한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아, 할아버지시네. 우리는 길을 잃어서 그래요. 황 사장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태산 할아버지는 황 사장 일당을 동굴 반대 방향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황 사장은 쉽게 속지 않았어요. 잠깐, 할아버지. 혹시 이 근처에서 다른 사람 못 봤어요? 등산객 같은? 그런 사람은 못 봤는데요. 이런 날씨에 산에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산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답했지만 황 사장의 의심은 깊어져 갔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런 날씨에 뭐하러 나오신 거예요? 펜션에서 소음이 들려서 확인하러 나왔어요. 그 순간 황 사장의 부하 중 한 명이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여러 명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황 사장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거짓말했죠? 분명히 누군가 이 근처에 있어요. 태산 할아버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산 할아버지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부정했던 허리가 쭉 펴지고 온화했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위압적이고 강렬했습니다. 뭐? 이 늙은이가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황 사장이 비웃으며 말했지만 부하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태산 할아버지에게서 풍기는 아우라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떠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 웃기네. 늙은이 하나가 우리 5명을 어떻게 한다고? 황 사장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태산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산 할아버지가 움직이자 가장 앞서던 부하가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뭐야? 방금 뭐 한 거야? 나머지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70살 할아버지가 건장한 성인 남성을 순식간에 제압한 것이었거든요. 경고했잖아요. 태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평범한 펜션 관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두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산 할아버지의 손끝이 그의 목 부분을 가볍게 건드리자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이게 뭐야?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황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요? 태산 할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남은 부하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김태산입니다. 전직 707 특임대 산악구조 및 대테러 전문 요원이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황 사장과 부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07 특임대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 707은 전부 젊은 사람들이잖아. 전직이라고 했잖아요. 은퇴한 지 10년 됐지만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태산 할아버지, 아니 김태산 전 대테러 요원의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산에서 불법 채석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산을 파괴해서 산사태가 일어난 거죠. 황 사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쓰러진 부하들을 부축하며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절대 신고하지 마.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도망가면서도 협박을 잊지 않는 황 사장이었습니다. 태산 할아버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동굴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등산객들이 걱정스럽게 맞이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는데 안내해드렸어요. 하지만 등산객들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태산 할아버지의 분위기가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과연 이 할아버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황 사장은 정말 포기할까요? 새벽 5시, 동굴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등산객들은 태산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범한 펜션 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뭔가 특별한 과거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아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길 잃은 사람들 안내해 준 것뿐이에요. 태산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온화한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움직이시는 걸 보니까 뭔가 달라 보여요. 마치 무술을 배우신 것 같은. 수진이 눈치 있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태권도 조금 배운 게 전부예요. 태산 할아버지는 웃으며 둘러댔지만 등산객들은 쉽게 믿지 않았어요. 어제까지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조대가 오는 것 같네요. 태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날씨도 조금씩 개고 있었어요. 30분 후 정말로 산악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굴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지? 여기 임시 구조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잖아. 구조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태산 할아버지가 만든 구조라인과 임시 대피소는 전문가 수준이었거든요. 누가 이런 걸 만들었죠? 그냥 펜션 관리인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민호가 답했지만 구조대장의 표정은 의아했습니다. 펜션 관리인이요? 이건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 구조대장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밧줄의 매듭법, 고정점 설치 방식,
모든 것이 군 규격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혹시 그 할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저기 계세요. 구조대장이 태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조대장 박중사입니다. 이 구조시설을 만드신 게 할아버지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전문 구조대원 수준인데 혹시 관련 경력이 있으신가요? 태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옛날에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중사의 질문에 태산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7 특임대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중사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707이요? 정말요? 네, 산악구조 및 대테러 전문 요원으로 25년간 복무했습니다. 박중사는 즉시 경례를 했습니다. 선배님, 영광입니다. 저도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등산객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707이 무엇인지, 왜 구조대장이 그렇게 놀라는지 몰랐거든요. 707이 뭐예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예요. 대테러, 인질구조, 적진 침투 등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죠. 박중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던 거예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펜션 관리인일 뿐입니다. 태산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선배님, 혹시 어젯밤에 수상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셨나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박중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신고요? 불법 채석으로 산을 파괴하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신고자를 협박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산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황 사장이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마 산 아래쪽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위험한 사람들 같습니다. 박중사가 말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긴급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구조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산 아래에서 인질 상황이 발생했어요. 뭐라고요? 불법 채석을 신고한 마을 주민을 괴한들이 납치했습니다.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박중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태산 할아버지가 그를 말렸어요. 잠깐만요.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무전기에서 계속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범인들이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어젯밤 자신들을 신고한 사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인지를 해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태산 할아버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황 사장이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찾는 게 접니다. 선배님? 제가 어젯밤 그들의 불법 채석 현장을 목격했고 저지했거든요. 지금 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럼 더욱 위험하잖아요. 절대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태산 할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무고한 주민이 위험에 처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선배님,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 문제예요. 그리고 태산 할아버지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말에는 25년간 쌓아온 특수작전 경험에 대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요. 걱정 마세요. 이런 상황은 수없이 겪어봤으니까요. 태산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화한 펜션 관리인에서 냉정한 특수요원으로 말이죠. 등산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세요. 저는 혼자 내려가겠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수진이 만류했지만 태산 할아버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이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그는 다시 특수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의 정체를 알았으니까요. 과연 김태산 전 707 요원은 인질 상황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황 사장과의 최종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전 9시 태산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각종 장비를 착용한 모습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어요. 25년 전 현역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혼자 가시는 거예요? 박중사가 마지막으로 만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가 더 유리해요. 팀워크보다는 개인의 기량이 중요하거든요. 태산 할아버지의 답변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무전기는 가져가세요. 태산 할아버지는 무전기를 받으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무기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몸이 곧 무기였어요. 혹시 모르니까 30분 후에도 연락이 안 되면 지원을 요청하세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태산 할아버지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7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군인 못지않았습니다. 한편 산 아래 폐가에서는 황 사장이 인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누군지 아시죠? 어젯밤 일을 신고한 놈을 당장 내놓으세요. 마을 이장인 김순돌 할아버지는 겁에 질린 채 묶여 있었어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신고 같은 거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신고했어요. 그 사람 안 나오면 아저씨가 대신 죽는 거예요. 황 사장의 협박에 순돌 할아버지는 더욱 떨었습니다. 그때 폐가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은밀해서 황 사장의 부하들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태산 할아버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주변을 정찰했어요. 인질 1명, 범인 5명. 건물 구조는 출입구가 2개, 창문이 3개. 태산 할아버지는 머릿속으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 분석과 작전 수립은 그에게 본능과 같았어요. 무전기를 켜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구조대, 현장 도착했습니다. 인질 1명, 범인 5명 확인. 진입작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님, 조심하세요. 그때 태산 할아버지가 움직였습니다. 뒷문으로 조용히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건물 안에서는 황 사장이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야, 밖에 나가서 확인해봐. 혹시 경찰이나 구조대가 오는지. 부하 하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태산 할아버지가 조용히 제압했거든요. 하나 처리. 태산 할아버지는 계속 침투했습니다. 2번째 부하도 같은 방식으로 무력화되었어요. 야, 왜 안 들어와? 뭐 하는 거야? 황 사장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나가서 확인해봐. 3번째 부하가 나갔지만 역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야? 뭔가 이상해. 황 사장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부하는 1명뿐이었어요. 사장님, 뭔가 우리를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건물 안으로 작은 돌멩이가 굴러들어왔습니다. 태산 할아버지가 던진 것이었어요. 뭐야, 이게? 황 사장과 마지막 부하가 돌멩이를 보는 순간 태산 할아버지가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누구야? 놀란 부하가 태산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이제 황 사장과 태산 할아버지만 남았습니다. 너 어제 그 늙은이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황 사장이 당황하며 인질인 순돌 할아버지를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죽이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태산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저죠? 그래. 내가 우리 일을 방해했잖아. 그럼 인질을 놓아주세요. 대신 저를 데려가세요. 뭐? 너 미쳤어? 태산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며 항복하는 척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무고한 사람이 다치지 않는 거예요. 황 사장이 잠시 방심한 순간 태산 할아버지가 움직였습니다.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황 사장에게 달려들었어요. 아! 황 사장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태산 할아버지의 정확한 급소 타격이었어요. 순돌 할아버지를 구출한 후 태산 할아버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구조대, 인질 구출 완료. 범인 전원 제압했습니다. 정말요? 벌써요? 네, 모두 안전합니다. 박중사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20분 만에 인질 구조 작전이 완료된 것이었거든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래된 기술이지만 아직은 통하네요. 태산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순돌 할아버지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냥 산들바람 펜션 관리인입니다. 하지만 순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평범한 펜션 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서 황 사장 일당을 연행했습니다. 불법 채석 혐의와 인질 협박 혐의로 말이죠.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태산 할아버지에게는 마지막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등산객들에게 돌아가서 정말로 마지막 설명을 해줘야 했습니다. 산 위로 돌아가는 길에 태산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영웅은 임무를 완수한 후에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후 2시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태산 할아버지는 등산객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중사와 몇 명의 구조대원들이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사히 돌아오셨네요. 수진이 안도의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모든 게 해결됐어요. 태산 할아버지는 평소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등산객들의 눈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정말로 인질을 구출하셨어요? 민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마을 이장님도 무사하고 나쁜 사람들도 모두 잡혔어요. 박중사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불과 20분 만에 인질 구출 작전을 완료하셨어요. 현역 특수부대원들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등산객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근한 펜션 관리인 할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전설적인 영웅이 되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707 출신이셨던 거예요? 진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태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요. 숨길 이유가 없네요. 저는 김태산, 전 707 특임대 산악구조 및 대테러 전문 요원이었습니다. 와. 등산객들은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25년간 복무하면서 많은 임무를 수행했죠. 산악 조난자 구조, 테러범 제압, 인질 구출. 그런 일들이 제 일이었어요. 그럼 왜 펜션 관리인을 하게 되신 거예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태산 할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임무에서 동료를 잃었어요. 제가 지키지 못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더 이상 현역으로 있을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구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동료는 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조용히 지내게 되신 거군요. 민호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생명을 책임지고 싶지 않았고요. 하지만 어제 우리를 구해주셨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태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중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현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도 선배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아니요. 저는 이제 은퇴한 몸이에요.
여기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요. 태산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을 보니까 아직도 현역 못지 않으시던데요. 몸은 기억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지쳤어요. 그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앞으로도 계속 펜션 관리인으로만 사실 거예요? 태산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말이죠. 글쎄요.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으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제가 도망치려고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현재의 책임을 외면하려 했던 것 같아요. 태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을 구하면서 느꼈어요. 제가 가진 능력을 숨기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걸요. 그럼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아니요. 현역은 젊은 사람들 몫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요? 민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산악 안전 교육이나 응급처치 교육 같은 거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중사도 동의했어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희 구조대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태산 할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겠네요. 그렇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거요. 박중사가 제안했습니다. 선배님, 그럼 다음 주에 저희 구조대 교육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등산객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희도 등산 안전 교육 받고 싶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태산 할아버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후 4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조대 헬기가 등산객들을 먼저 태우고 내려갔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민호가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요. 꼭 다시 올게요. 그때는 안전 교육도 받고요. 수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해요. 마지막으로 진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하,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등산객들이 떠난 후 태산 할아버지는 혼자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박중사가 마지막에 남겨준 명함을 보며 태산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김태산 할아버지.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한 달 후 산들바람 펜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이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어요. 아침 9시 태산 할아버지는 펜션 마당에서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악구조대 신입대원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산 교관님. 젊은 구조대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태산 할아버지는 펜션 관리인이 아닌 특별 안전교육 강사로 불리고 있었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실전 산악구조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태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교관님, 정말 기대돼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전설적인 분이시라던데요. 하하, 그런 말 들으면 민망해요. 그냥 경험 많은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겸손한 말과 달리 구조대원들의 눈에는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오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산 할아버지가 직접 시연하는 구조 기법들은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실전 노하우였어요.
이렇게 밧줄을 고정하면 더 안전해요. 실제 상황에서는 교과서대로 되지 않거든요. 신입대원들은 감탄하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점심시간, 박중사가 태산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바쁘긴 하지만 좋아요. 이런 일이 제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신입대원들 반응도 너무 좋고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한 달 전 구조했던 등산 동호회 회원들이었어요. 민호, 수진, 진우가 함께 왔습니다. 어머, 여러분. 어떻게 왔어요? 약속했잖아요. 안전 교육 받으러 온다고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민호가 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뭘 이런 걸까지. 할아버지께서 저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단순히 목숨을 구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진짜 용기가 뭔지 보여주셨거든요. 진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산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등산 동호회 회원들도 함께 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알찬 교육이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교육받으러 올게요. 민호가 약속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구조대원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요. 진우의 말에 태산 할아버지는 뿌듯해했습니다. 저녁 시간 모든 교육이 끝난 후 태산 할아버지는 혼자 펜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펜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산들바람 펜션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휴먼 다큐에서 연락드렸는데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태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범한 은퇴자가 위기 상황에서 영웅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태산 할아버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에요. 아,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제가 병원에서 동료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요? 네, 의료진이지만 산악 응급 상황은 또 다르잖아요. 할아버지께 배우고 싶다고 해요. 좋아요. 언제든지 오세요. 태산 할아버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대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교수님께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더니 특강을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특강이요? 네,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과 용기에 대해서요.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될 것 같다고 하세요. 태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마지막으로 민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회사에서 직원 워크숍을 할 때 할아버지께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팀워크와 위기 관리에 대해서요. 정말 많은 곳에서 찾아주시네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고마워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태산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참 뜻깊은 하루였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과거에 얽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롭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동료를 잃었던 그날의 아픔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힘이 되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일도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배운 것들을 나누어 주고 싶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일기를 마친 후 태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지리산의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김태산, 전 707 특임대 산악구조 전문요원. 이제는 산들바람 펜션의 김태산 할아버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진짜 영웅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던 진짜 영웅의 이야기. 위기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용기와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희망으로 바꾸는 지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 김태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남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구라도 위기의 순간에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